최병 사건 당시 빛나는 기억력과 명철한 분석력으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분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윤석열 석방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도움 말씀 구하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예, 변호사님.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차 네. 아니라 예. 조금 연결이 예. 불안정했습니다. 예. 아이고, 잘 들립니다. 예, 변호사님. 자, 변호사님, 윤석열 석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3월 7일 날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 네. 그리고 3월 8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네. 합작쇼였다. 합작쇼. 아하. 예. 그 중에서도 지금은 기소 이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상태에서도 구속의 사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네네. 증거인멸의 우려, 네. 직권 구속이 가능하므로 네. 주된 책임은 직위원 재판부에 있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직위원 판사가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직권 구속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구금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직위원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심우정의 이야기는 만약에 윤석열을 석방하지 않으면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모두 관련 정보가 공유가 됐지 않습니까? 23년 9월에 울산지검의 검사가 두 건에 대해서 똑같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요? 23년 23년이면은 네네네. 그렇습니다. 23년 9월이면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울산지검의 검찰이 했습니다. 네.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하면 모순이죠. 네, 그렇죠. 모순입니다. 완전히 모순이죠. 예. 그리고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때 위원 결정이 났을 때는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상황이고 네.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기소 이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관련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직권 구속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직위원 판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본인이 3년 전에 냈던 책, 거기 이제 참여했던 책을 보면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라가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제 와서는 본인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윤석열이 9시간 넘게 불법 구금됐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 이 주장을 펴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정말 가당치 않은 얘기 같습니다. 일단은 형사소송법 해석을 해야 되는 판사가 네. 갑자기 헌법 정신, 네. 적법 절차와 인권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을 끌어들여서 입법을 했다. 네. 일단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고 네. 해당되는 조문이 형사소송법 201조의 7항입니다. 네. 구속기간 불산입. 네. 거기에는 명문의 규정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이 접수된 네. 날로부터 네. 반환한 날 네. 까지 날이라고 분명히 명문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예, 법에 날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데이, 아워가 아니고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 66조에도 네. 기간의 계산이라고 해서 네. 구속 기간의 초일은 네.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분명히 명문의 규정이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기간 1일로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전에는 날로 돼 있어요. 날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본인도 형사소송법 해설서 거기 참여한 집필 인원으로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니고 데이, 날이다. 네. 이렇게 해석한 것은 바로 이 조문이 명문의 규정이 날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과거에는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기현 판사가 집필했던 책 네. 이것을 보고 검찰 수사관들이 시험을 볼 때도 분명히 날이었거든요. 그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날로 시험 문제를 냈고 또 날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 한 번도 이거를 시간으로 해석한 판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왜 이래요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 네. 일단 지기현 판사의 해석대로 네.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봐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됐다. 절차적 흠결을 얘기합니다. 네네네.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예 예. 2018년 네. 1월 19일입니다. 네. 윤석열은 2025년 1월 19일 날 구속이 됐는데 네. 이 사건은 2018년 1월 19일 사기범, 잡범 사건입니다. 예예예. 구속이 됐는데 그 변호사가 똑똑하게 예. 구속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때 사유가 뭐였냐면 예. 바로 성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명 절차, 해명하는 뭐 그런. 절차적 흠결.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 72조를 보면 네 네. 가지를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네. 범죄 사실의 요지를 알려주고 네.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예. 변호사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끝으로 변명할 기회. 네.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는데 그걸 안 줬다. 아하. 좋다. 예. 구속 취소한다. 예. 그런데 예. 그 구속 사유는 여전히 있다. 네. 증거인멸. 아. 죄가 의심되는 중대성, 상다성이 그대로 있다. 예. 그래서 그 1심 법원이 예. 네가 말한 대로 적법 절차와 인권 존중을 위해서 구속 취소는 한다. 네. 절차적 흠결이 있으니까. 예. 다만 구속 사유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바로 재구속, 직권으로 구속했다. 대법원 결정 2018도 예. 19034.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 기소가 되기 전에는 예. 재구속하려면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게 형사소송법 208조 1항. 네. 이렇게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구속할 수 없다.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구속이 된 이후에는 법원 단계에서는 재구속의 제한이 없다. 네. 법원 실무제요 형사 3편 2022년 네. 한찬됐고 460페이지 예. 재구속 제한이 없다. 네. 다시 말해서 예. 구속의 문제는 네. 절차적 흠결이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렇죠. 절차적 흠결로서 인권을 위해서 구속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네. 구속 사유가 있느냐 여기까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된 거는 절차와 형식의 문제지 내란을 일으킨 그 본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헌법재판소에서 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또 저 다른 그 증인 회유하려고 했던 흔적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단계까지 분명히 대법원은 판단을 해라. 그리고 법원 판사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이 실무에도 네. 법원 실무 제휴에도 분명히 적혀 있는데 네. 여기까지 집판사가 판단하지 않은 직권남용이 있다. 자, 윤석열이 이제 구속 취소됐지만은 증거 인멸의 우려는 남아 있고 또 게다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현직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범죄의 중대성. 예. 그렇죠. 이런 거 감안하면은 당연히 즉각 재구속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지기현 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아, 우리 저 김경호 변호사님이 지기현 판사를 고발하셨군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네.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지 않고 입법론을 내놨고 네네네. 첫 번째는 날인데도 시간으로 해석을 해버렸고 네네네. 두 번째는 판사들의 2018도 2236 네. 변호합의체 판결입니다. 직권남용. 네.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냐면 네.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지금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 해당하는데 네네. 그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될 원칙, 기준, 절차가 있으면 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지금 대법원 판결도
절차상 흠결이 있으면 좋다. 구속 취소해주지만 구속 사유가 있으면 바로 직권으로 구속하라고 했고 네. 법원 그 실무 제어에도 분명히 재구속엔 제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지금 석방된 윤석열이 내란죄 공소 기각까지 노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것을 보고 지금 윤석열의 변호사와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심우정의까지 그것을 보고 바로 수사 관할권을 처음부터 흩어뜨려 놓고 여기까지 왔다. 그 지들이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들이 이제 수사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선물을 주듯 공수처에게 넘긴 것도 요 말하자면 공소 기각을 노리고 그렇게 심우정이가 그 저 말하자면 꼼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기소도 공수처의 직권남용이 바로 본죄인데 그게 뿌리에 해당하는데 네네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는데 그리고 체포도 하고 구속도 했는데 네. 뿌리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을 불기소해버렸습니다. 이것도 공소기각에 일조하는 꼼수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들 보도하던데 맞습니까? 물론 네. 검찰이 예. 그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네.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심우정의 검찰이 하고 있으면 네.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 지금 재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그 이후에 직권 구속을 안 한 것 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한 거를 2년 전에도 검찰이 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들 네. 다 예상했습니까? 네.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지금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하고 검찰이 이렇게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서 거의 뭐 이제 지금 야합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면 헌재 선고도 이거 염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윤석열 탄핵 기각 가능성 어떻게 좀 염려하시나요? 법리적으로 보면 네. 네 가지가 쟁점입니다. 네. 일단 비상계엄 그 사유가 헌법에 맞나? 네. 국무회의 절차는 제대로 걸쳤나? 네. 그다음에 국회나 선관위에 무력화가 시도가 있었나?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주요 인물들 체포 네. 시도가 있었나? 예. 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예, 예. 법리적으로는 그냥 파면입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지금 지판사와 심검찰총장 같은 인물들이 네.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도 있느냐. 그거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있지도 않겠죠. 아이, 그래도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는 건데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에 그 자기 이름을 올린다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죠. 세상은 지금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니 네. 제발 상식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비상식에 대해서도 네.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당부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저 김경호 변호사님, 그 직위원 판사 이제 고발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그 공수처에다 고발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2조 예. 1호에 예. 고위공직자 예. 바로 파의 판사와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사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네.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네. 그때 이 고발한 건으로 해서 당신은 공정하지 못하니 이 재판에서 배제해달라 라고 대법원장 앞으로 진정을 내기 위해서 고발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